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현대론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. 자, 그 이유는 바로 수인법 관련된 리스크가 오프가 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,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5%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를 보고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,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결국에 이 현대로템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수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측정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, 자, 이런 부분은 금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,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, 이 공매도 거래 대금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22월 22일 그리고 21일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전일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었다. 자,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역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다른 요소, 이 수급적인 측면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이 기관괴 그리고 투신, 연기금 모두 이 매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사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 매집을 했을 때 이 성장성이 증명된 혹은 성장성이 보장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신과 연기금이 모두 매집하는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수은법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. 최근에 수은법이 통과가 됐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,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양, 이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K2가 있죠. 이 K2 전차가 820대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자본금 한도의 증가로 인해서 이 폴란드양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수원법 관련해서 이전까지 방산주들의 모멘텀, 이 하방 모멘텀을 많이 받았는데, 자,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, 이 한국 수출 이은행 같은 경우에 수출 회사에게 이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. 다시 말하면 이 방산 기업들처럼 이 해외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또 폴란드의 무기 구매 대금을 낮은 금리로 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, 이 수은이 지원 한도를 넘어서 자금을 빌려준다면 이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수은 같은 경우도 이 재무 사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지원금 한도를 정해 놓았고, 이 방산 기업들은 자,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폴란드에 대한 무기를 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따냈지만 이 수은의 정책 금융 한도로 인해서 이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. 자,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격적인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은법 이 기재를 통과를 했죠. 그래서 리스크 오프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자, 이렇게 수은법이 통과된 시점 또 비난의 목소리도 존재를 합니다. 이 돈을 빌리고 수출하는 게 진정한 수출이냐, 자,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계신데, 사실 이 무기 수출 사업은 대부분 차관으로 이루어지죠. 자, 그래서 이 산업적인 성격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, 자, 이러한 이야기가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수은법 개정안 관련된 리스크가 오프가 됐기 때문에 한층 더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이 결국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, 자,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, 이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부터 25년까지 이 매출액,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실적을 보면 올해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 전년보다 30.98%가량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을 주가에 비교를 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면 현대로템의 23년 평균 주가를 대략적으로 3만 1,000원 정도로 저는 잡았습니다. 물론 평균 주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존재를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3만 1,000원으로 잡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, 영업이익이 아까 30.98% 늘어날 전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30% 증가를 했다라고 반영을 해보면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4만 300원 정도가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23년에
이 최고가가 이 4만 원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강조되면서 수급이 몰렸죠. 이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가격대를 이 달성을 했는데 현재 수훈법이 통과된 시점 이 당시와 같은 수요가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면 이 4만 원에서 1.3배 된 자, 5만 2천 원 5만 2천 원 구간까지의 상방을 바라볼 수 있다. 물론 가격적인 측면은 오차가 작용을 합니다. 하지만 제가 계산한 이 가격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기준점을 전제로 한 계산된 이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만 2천 원 구간까지는 굉장히 너무 높죠. 사실 지금 시점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앞서서 구한 이 5만 2천 원과 또 4만 원 구간의 평균대인 4만 6천 원 구간까지를 다음 타겟 목표로 하면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이 현대 로템, 이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과매수 구간에 조금씩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제는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결국에 주봉에서 봤을 때는 11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11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장이다. 자, 인간 같은 경우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죠. 에너지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주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. 11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과매수 구간에 다가오고 있고 매물대도 역시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이 현대 로템에 대한 분석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